그럼 이어서 남자부 경기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남자부 경기는요, 현대캐피탈 네. 그리고 우리카드 경기였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 열렸는데요. 네, 오늘 경기는 현대캐피탈이 네. 우리카드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참 우리카드로서는 아슬아슬한, 그러니까 결과는 아니어도 네. 이 내용 면에서 좀 아슬아슬한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2세트까지만 해도 이제 3대 0으로 그냥 원사이드하게 끝나기로 했는데 3세트를 우리카드가 정말 역전을 잡아냈고 4세트도 13대 16으로 뒤지고 있다가 내리 6점을 내면서 이거는 풀세트 간다. 그리고 혹시 그때 가면 모르겠다 했는데 우리카드의 고질적인 게 20점 넘어가서의 결정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전을 애써 해놓고 아라우조 서브홈실 하나, 김지한 서브홈실 하나 이러면서 뭔가 상당히 거저 점수를 주면서 추격의 빌미를 제공했고 결국 투스 끝에 패했습니다. 사실 올 시즌 내내 좀 그런 양상이 많이 되는데 네. 우리카드가 거의 어느 팀을 만나든 좀 나쁘지 않은 경기력은 보여줘요. 그런데 그 경기력을 좀 승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경기들이 많거든요. 이번 경기도 사실 3세트를 역전승하고 4세트 다시 뒤집었을 때만 해도 충분히 5세트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듀스 상황에서 결국 좀 무너졌고, 직전 경기였던 KB손해보험전은 2세트를 25대 9로 이겼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의 게임 합계 스코어에서는 한 10점 이상 앞섰는데도 3대 1로 지면서 승점을 따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실 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그러니까 마우리시오 파이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수들의 좀 경험이나 좀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카드 선수들이 좀 젊은 편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필요하긴 해요. 만약 그 역할을 이제 아라우조 선수가 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라우조는 1인분 하기도 벅차니까. 아라우조 선수가 KB전은 진짜 잘했는데 20점대 결정적인 범실을 2개나 했고, 오늘도 1, 2세트에 너무 안 좋았거든요. 오늘 알리랑 김재한이 굉장히 그리고 잘해줬는데 4세트에서도 그러니까 3세트 좀 살아나서 좀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즌 전에 얘기했던 게 아라우조는 퀵잡이 퀵은 잘 쳐. 근데 2단 연결을 못 쳤는데 그죠. 4세트에서 결정적인 오픈 공격에 올라왔는데 정말 예쁘게 벽치기. 그러니까 레오나 뭐 러셀이나 이런 뭐 베논이나 이런 외국 선수들이 잘한다고 인정하는 건 그런 걸 또 해주는데 잘 세팅된 볼은 다 잘 칩니다. 누구나 치죠. 저도 칠 수 있어요. 그래요? 이건 좀 심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외국인 선수에게 기대하는 거는 3블록, 2블록이 완벽하게 붙은 것도 뭔가 그쵸, 쳐내기를 그쵸, 하던 그쵸. 뭔가 사이를 뚫어내기를 바라는데 아라우조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지금 디미트로프랑 경쟁 중이거든요. 누가는 왜 1등 아니 그래도 하니까. 디미트로프보다는 아라우조가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아라우조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타이밍에 참 시의적절한 슈퍼챗이 왔습니다. 허수봉 종신 현대님께서 진짜 오늘도 특별한 멘트를 없이 슈퍼챗만 보내주셨습니다. 4세트 26대 26 상에서 허수봉이 2개 끝내잖아요. 진짜 이 선수는 국내 선수 중에서는 현재 이 시점에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볼을 때릴 수 있는 선수 딱 2명밖에 없습니다. 허수봉, 정지성. 그렇죠. 그죠. 네, 진짜 이 허수봉 선수는 특히 좀 뭐 옆에 레오라는 선수가 있기도 하지만 황승빈 선수가 믿고 올려주는 게 보여요. 약간 넘어진 듯하면서 그 크로스각 내는 게 정말 일품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 유튜브 댓글창이 뭐 우리가 던지는 주제에 거의 50대 50으로 패가 갈렸거든요. 지금 조금 전에 100% 단일된 결과, 탄압된 결과 나왔습니다. 남정은 나도 치겠다. 이건 논란 되겠는데 이거 논란이야. 무리수야. 나중에 그러면 우리 한 선수 토스에 한번 해보자. 그럼 영상 한번 찍을 수 있잖아. 제가 지난주에 도선지로 한번 논란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리시브 잘 된 건 도선지도 잘 어울린다고. 해봐. 남정훈이 간다 한번 하자고. 샘플에서 한번 해. 선수야 한번 도와줘.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비시즌 때 가끔 이렇게 구단들이 미디어 대회 하면서 기자단 배구 대회 같은 거 하거든요. 제가 또 왼손잡이면서 아포지 좀 칩니다. 제가 좀 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해보자고. 제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 여기서 일치단결하길래 뭔가 했더니 남정훈이었어. 남반 플립소리님께서 남반꿀에 이어서 남논란. 또 오늘 경기 내용으로 돌아가면 저는 역시 물론 이제 세터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죠. 이 배구의 세터가 얼마나 중요한가. 황승빈 선수가 복귀한 이후로 첫 경기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 경기부터는 확실히 근데 첫 경기는 그날은 대한항공이었잖아요. 그거는 상대가 조금 황승빈이 못한 게 아니고 상대가 너무 강했다. 한 선수가 미치듯이 잘한 것뿐입니다. 네. 근데 정말 황승빈 선수가 오니까 확실히 좀 공격의 맞아요. 분배라든가 안정성에서는
이준엽 선수가 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이준엽 선수 너무 잘해줬죠 사실 그동안. 근데 황성민 선수가 그래도 티어가 하나 위죠. 주전 세터로서는 확실히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다. 근데 우리 카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저 댓글창에 있는 배구조아님의 댓글이 참 뼈가 아픕니다. 허초범과 하늘과 땅 차이다. 김지한 선수 갈수록 너무 못한다라는 지적이 빠지지가 않아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김지한은 사실 그런 뭔가 실링이라고 하나요?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실링 자체가 허수봉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선수입니다. 사실은 시청철 감독이 그때 우리 카드에 정말 잘 만들어내서 정말 팀을 대표하는 토종 에이스로 키워낸 거지 능력치의 그 고점이 허수봉이나 정지섭급은 아니지 차이가 않나.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뭐 이제 떠난 지도자를 남은 선수 가지고 평가하는 게 그렇지만 이 한태준 선수도 그렇고 김지한 선수도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카드 선수들의 지금 경기력과 과거 경기력을 좀 비교해 보자면 얼마나 신영철 감독이 이 선수 하나하나랑 밀당을 했는가를 그치. 그런 거에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선수들 잘할 때 조금 이게 뭐 땡겨도 주고 풀어도 주고 하면서 선수들 전반적으로 우리 카드가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감독이 바뀌고 파이스 감독 지금 2년 차인데도 그만큼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내 주식 것 같은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카드 보면 안타깝습니다. 지금 신 감독님이 차지한 살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얘를 찍고 뭔가 단점을 발견해서 조금 바꿔줘서 선수의 티어를 하나 올리는 거는 신 감독님이 최고죠. 특출납니다. 특출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실 마우리시 감독이 게임을 분석하는 능력이나 좀 선수의 능력을 보는 좀 능력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경기도 그렇고 KB전도 그렇고 사실 상대의 맞춤 전술을 굉장히 잘 짰어요. 잘 짜서 나름대로 판을 잘 짜서 경기를 굴렸는데 정말 이 마지막 한두 점이 되게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감독이 해줄 수 없는 부분도 맞아요. 그건 선수들이 있어요. 알아서 해야 돼요.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박상환 선수가 KB전 끝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1, 2세트는 우리가 상대팀에 좀 그런 부분들에 완벽하게 밀렸고 좀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사실 그러니까 파이스 감독이 한국에 적응하는 시간이 제가 좀 지난 시즌에 많이 부족했다고 평가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많이 해결이 됐는데 좀 선수 자원들을 좀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 그런 건 좀 더 필요하고 최근에 그래도 좀 희망적인 건 조근호 선수 쓰기 시작했다는 거. 오늘도 듀스에서 네. 레오 파이프로 끝나는 거를 탁 기다리다가 하나 막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조근호가 야 진짜 아직도 저렇게 프로에서 살아남는 게 신기하긴 한데 왜냐면 되게 뭔가 또 그마저 약간 좀 애매한 미들블로커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까지 살아남는 이유가 있다. 지금 최근 일주일간의 경기력을 따지면 최고야. 신영석보다도 조건가 맞아. 더 좋았어요. 최근 맞아. 두 경기만 보면 그 정도로 잘해주고 그리고 있다. 또 우리 카드랑 현대캐피탈 만나면 또 재밌는 게 항상 레오랑 알리랑 오늘도 한 판. 근데 오늘은 레오가 파이스 감독이랑도 한 판 했어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파이스 감독이 뭐 이러면서 정확히 내가 스페인어를 하는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뭔가 왜 쳐다보냐 뭐 그런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두 팀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감독이랑도 싸우고 레오는 참 근데 배구를 잘하니까 뭘 할 수는 없어. 그쵸. 바빠요. 그러니까 레오는 안해 신경 쓰랴 신경 쓰랴. 근데 레오 선수는 예전에도 그런 신경전을 많이 했는데 많이 했지. 한 번도 배구를 못한 적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멀티태스킹을 잘해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차이인데 레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요. 굳건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4세트 중간에 좀 흔들려가지고 그 신경전 하고 나서 흔들리길래 블라운드 뺐어요. 그래서 홍동선 홍 박사를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돌린 다음에 진정하라 이거죠. 20점 지나서 넣었거든요. 그리고 또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친구는 참 뭘 할 수가 없다. 좀 팀을 뭔가 흔들다가 또 들어서 또 해주니까. 그렇죠. 유튜브 더 댓글창에 더 QB 스타우 배구는 왜 뱅크를 안 하냐고요? 배구는 뱅클이 없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뱅클까지는 아니어도 벤치에 앉아서 뭐라 하는 것까지는 있죠. 네, 이렇게 막 하는데 옛날에 아가메즈랑 박철호 선수가 한번 옛날에 한번 챔피언전에서 한번 붙었었고. 근데 아무래도 신체 접촉이 없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농구나 축구나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벤치 클리어링이 그러니까 일단 벤치 클리어링이 있으려면 뭔가 경기를 하면서도 몸싸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일단 뭐 트래시 토크 정도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할 수는 있으나 세리머니도 상대 코트를 보고 못하는 종목이니까 되게 좀 예의를 많이 갖추는 종목이긴 하죠. 그렇죠. 배구가. 그렇기 때문에 뭐 벤치 클리어링이 나온다? 야 이거는 진짜 거의
세계 이슈감 그죠? 배구장에서 bench 클리어링 나왔다. 근데 선만 넘어가도 큰 일입니다. 근데 벤치 킬러는 이러면 안 되는 게 두 벤치가 가깝잖아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어나면 제일 위험한 종목이긴 합니다. 그죠. 그건 맞습니다. 알렉스랑 산텔리 뱅크를 했다고. 근데 감독이랑 선수는 이제 좀 그건 좀 예전에 뭐 김연경 감독이랑 김호철 감독도 한번 아니 그거는 뱅클이라고 보기엔 되게 귀엽죠. 야구나 축구에 비하면. 이게 야구 같은 경우는 벤치 클리어링은 할 만한 게 아니어도 일단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면 안 나간 벌금 양쪽 벤치에서 다 나가잖아요. 벌금이니까. 그러니까. 안 나간 벌금이. 근데 여기 뭐야 배구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봉중근 막 옛날 얘기 막 들어치기, 뭐 축구는 진짜 때리기도 하고 막 그 정도에 비하면 진짜 되게 신사적이긴 하죠. 근데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 댓글창에 역대 뱅클 비슷한 거에 다 기억들이 다 나오네 지금. 박철우 선수도 옛날에 한 건이. 아가메즈랑. 네. 그러고 나서 아가메즈 스파이크를 진짜 시원하게 막은 적이 있었어. 아직도 그 장면이 기억나요. 챔프전 때. 그럼 벤치 클리어링의 요 분위기를 이어서 남자부 수리표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부 순위표를 보면 지금 현재 대한항공이 선두고요. 1황. 그리고 그 뒤를 현대캐피탈이 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점 이제 KB손해보험은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이랑 놀던 그룹에서 조금씩 밀려서 그렇죠. 사실 좀 2강이라고 오히려 좀 대한항공 현대캐피탈 차이가 있긴 하지만 2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머지 4팀 3, 4, 5, 6이 근데 우리 카드가 좀 처졌죠 최근에 좀 그래서 오히려 좀 중위권 한 3팀 정도 몰려있는 정도 느낌이죠. 1황, 1강, 3중 2약 2중, 2약중 뭐 이렇게 1최약 뭐 이렇게 복잡해. 근데 여자부보다는 확실히 좀 순위 격차가 많이 벌어졌죠. 그렇죠.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PRWS님께서 KB의 까르발료 감독은 이제 입지가 어떻냐. 최근에 좀 선수단하고도 좀 뭔가 갈등이 수면 위로 좀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기도 해서 어쨌든 그날 우리카드전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제 카르발료 감독이 얘기했거든요. 삼성화재전부터 아마 작전 시간 때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이제 자기는 비에나와 야쿠백에만 작전 지시를 내리고 국내 선수는 하현용 코치가 작전 지시를 내리는데 이거는 좀 구단하고 상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선수들도 약간은 이 짧은 시간 안에 통역을 거치고 좀 카르발료 감독이 명확하게 지시를 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좀 그게 잘 좀 전달이 됐을 텐데 또 카르발료 감독 작전 타임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뻔한 얘기 하시죠. 되게 당연한 얘기 항상 하시거든요. 이거 공격과 수비가 중요해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러면은 아예 좀 그런 중요한 내용들은 아예 감독이 코치에게 따로 이야기를 해놓고 통역 없이 그냥 빠르게 전달하고 선수들이 좀 빨리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방식으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감독도 좀 그 방법으로 가자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다 그런 큰 그림 같은 거는 경기 전 뭐 미팅 때나 훈련 때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인게임 안에서는 뭔가 빠르게 효율적으로 국내 코치가 군 선수한테 지도하고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은 까르발료 감독이 지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긴 하겠죠. 근데 물론 보는 모양새는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죠. 효율로 포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완벽한 팀으로 사실 만들어 선수단에 금이 가 있는 건 사실이긴 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카르발료 감독의 지도력이나 좀 경기 운영에 대해서 좀 선수들도 아쉬운 소리를 했었고 좀 그런 부분에서 감독도 자기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식의 좀 작전 타임을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이게 어쨌든 프로 스포츠다 보니까 경기 결과를 내는 게 또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기대보다 팀 성적이 안 나는 건 어쨌든 뭔가 문제는 있다. 이게 그쵸. 크던 작던 간에 문제는 있다. 그리고 저는 남자부 수리표 보다 보면 뭐 제가 어떤 분인지 까먹었는데 저희가 지금 순위표에 패배는 파란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화재는 팀 컬러가 이어지네라고 누가 댓글 달아주셨는데 유일하게 남녀부에서 유일하게 승점이 한 자릿수인 팀이 지금 삼성화재입니다. 네. 어제 경기에서도 삼성화재 한국전력 경기 뭐 저도 경기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게 그래도 괜찮았어요. 경기 내용 보면 그래도 그렇죠. 이게 뭐 세트를 힘들게 가져가고 그냥 허무하게 뺏기고 힘들게 가져가고 허무하게 뺏고 그러니까 풀세트는 같지만 좀 그런 패턴이 이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 1, 3세트
4세트보다는 5세트 아 9대 14에서 드라마 듀스까지 간 그 장면이 그래도 희망적이진 않을까. 9대 14에서 사실 따라갈 거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남자분은 않잖아요. 사실은 네. 끝났죠 경기는. 근데 여자분은 좀 모르겠으나 근데 그걸 딱 붙어가지고서 와 어제 아히나 김우진 선수가 정말 지기 싫어서 이기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여서 더 좀 마음이 눈물이 겹죠. 짠하더라고요. 사실 기자면은 누구를 응원하면 안 되죠,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어제는 진짜 삼성화재를 좀 응원했습니다. 보면서. 저는 어제 딴 일 때문에 생중계는 못 보고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다시 보기로 보는데 경기 결과를 알고 보는데도 삼성 이겨라 이렇게 응원하게 되는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상호 감독이 이제 창단 첫 10연패의 책임을 지고 이제 사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준영 감독 대행이 첫 경기를 맡았는데, 고준영 감독 대행의 첫 경기 일성은 선수들은 잘했다. 내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좀 선수들을 그래도 좀 응원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좀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삼성화재 연패 탈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언젠가 하겠죠. 뭐 이대로 시즌이 쭉. 뭐 2승 34패로 끝내지는 않을 그러니까. 텐데 참 좀 힘겨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러니까 못한 경기가 아니었잖아요. 오늘 기사 중에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달라지긴 했다. 달라졌는데도 결국 이게 경기를 졌다는 거는 참 그만큼 힘의 차이가 사실 저희가 시즌 전에도 3명이 다 삼성화재를 7위로 놓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사실 밀리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연패에 빠지면 또 다들 아시잖아요. 분위기가 참 더 끌어올리기가 힘듭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고준영 감독 대행이 아직 대행이긴 하지만 삼성화재 구단 역사 처음으로 비성균관대 감독입니다. 다 성균관대 출신이셨잖아요. 그래서 고준영 감독 대행은 인하대 출신이라 뭔가 좀 뭐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뭐 순혈 때문에 뭐 안 좋다는데 사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기념비적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체질을 좀 바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까지 신치용 감독부터 해서 뭐 임도원, 뭐 신진식, 고이진, 김상호까지 다 신치용 감독과 배구를 했던 그렇죠. 그리고 영향권에 삼성화재 왕조를 이끌었던 그 선수 지도자였기 때문에 좀 그때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좀 선수들도 좀 변했고 구단도 이제는 변했으니까 좀 새로운 지도자가 좀 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다른 종목 얘기지만 프로축구 보면 이제 같은 삼성그룹의 산하에 있는 그 K리그 수원 삼성 오늘 이정효 감독이 선임되면서 코치진 다 날렸잖아요. 수원 선수도 10명 날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 팬들은 아마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배부른 날이 오늘일 거예요. 앞으로 한 3개월은 행복하죠. 그죠. 밥 먹어도 되고. 근데 수원 삼성이 물론 잘 나갈 때도 있지만 조금 힘들었을 때 특징이 지금 삼성화재랑 비슷해요. 남정호 기자가 얘기해준 거 비슷한데 그때 수원 삼성은 리얼 블루라 그래서 그 본인 구단 출신의 지도자를 고집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성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심지어 구단도 구단이고 대학도 성균관대를 선호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삼성은 그걸 이제 깨자. 그러면서 이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정효 감독을 이제 선임한 거거든요. 사실 삼성 화재도 약간 그런 흐름이라서 그렇죠. 이걸 누군가는 와서 깨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필수인 게 적극적인 지원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삼성화재는 과거에 우리가 잘 나갈 때 기억하는 삼성화재와는 사실 뭔가 하늘과 땅 차이라서 그런 점이 좀 아쉽죠. 팀 연봉 합산이 꼴찌일걸요? 꼴찌죠. 삼성화재가. 그러면서 좀 뭔가 당분간은 그래도 이게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을 텐데 그 쉽지 않은 기간 다져준 게 수원 삼성으로서는 이번 시즌에 변송환 감독이었던 거고 삼성화재로서는 그 역할을 뭐 고준영 감독 대행이 해주던지. 저는 뭐 임도원 단장이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이요? 그러니까 임도원 단장 주도로 팀의 대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선수단 개편뿐만 아니라 뭐 훈련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팀 처음부터 분위기, 팀에 내려오는 그런 전통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신치용 감독이 닦아놨던 그 좀 체제 기반을 살짝은 좀 깨뜨리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역할을 사실 누구보다 삼성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또 그 뼈를 깎는 아픔을
임동 단장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해서 그걸 해야 될 거고 뭐 감독이나 모든부터 시작해서 사실 좀 대한항공도 올해 저희가 대변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실 그죠. 실질적으로 선수들은 별로 안 바뀌었지만 그죠. 감독, 선수단 프런트, 주변이 다 바뀌었죠. 주변 시스템을 싹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박기영 그게 감독을 잘 데리고 오면서 먹혔어요. 바꿨죠. 예. 네. 그러니까 삼성도 좀 뭐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뭐 어쨌든 다음 시즌에 뭐 이 현대캐피탈 팬들이 시달릴 수 있는데 최대어가 허수봉이잖아요. 허수봉도 데려올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아. 좀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러면 재창단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실상 준비를 해야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선수들이 가고 싶은 구단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여자부 예를 들면 페퍼 프런트가 우리는 1억 더 줘야 선수들이 와요. 뭐 그런 말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돈을 더 안 줘도 가고 싶은 팀이 되어야 돼요. 내가 적은 연봉을 예. 받더라도 가고 싶은 그러니까 팀. 그렇게 되는데 삼성화재 사실 그동안 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화재가 투자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투자 의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꽤 많은 선수들에게 오퍼를 던졌으나 안 왔어요. 아마 그러니까 이 정도의 투자가 아니라 네. 그걸 뛰어넘는 뭐 그건 그렇죠. 수준의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는 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게 있으니까 좀 우리 이제는 바뀌었다. 우리 이제 옛날에 그 삼성화재 소위 말하는 그 좀 빡센 뭐 그런 문화 아니다. 그렇죠. 훈련도 좀 현대적으로 바꾸고 시스템도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감독님이 자동차 바퀴 위에 도로를 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나눔장이나 색깔은 그런 삼성화재 아니다. 본인이 만져보는 그런 데 아니다. 뭐 온도 좀 체크가 그런 아니다. 뭔가 선수들한테 이미지를 변신을 해야 가고 싶은 팀이 되죠. 내가 사실 또 삼성화재는 지금 누구도 가고 싶을 수도 있는 게 가면 또 뭔가 주전하고 가면 내가 스타 될 수 있거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전통도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선수들이 가고 싶은 팀으로 변모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시기적절하게 유튜브에서 제임스님이 슈퍼챗을 주시면서 이정효 감독 연봉이 K리그에서 탑인 윤정환, 김기동 감독보다 훨씬 더 비싸다는데 그렇죠. 네. 배구단도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레벨을 뛰어넘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프로스포츠 구단이 한번 이렇게 운영 주체들이 싹 넘어가면서 공통적으로 야구도 그랬고 축구도 그랬고 농구도 그랬고 배구도 그랬고 나머지 아마 종목들도 그렇고 삼성이라는 팀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게 자부심이던 선수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물갈이가 됐어요. 그냥 그때는 자부심만 한 게 또 돈도 제일 많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 남아있던 선수들은 일부 종목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특히 배구 같은 경우 저희는 지금 배구 얘기를 하니까 배구 종목에서 삼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선수들이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적 있을까? 지금은 없죠. 지금은 없죠. 그래서 좀 뭔가 저희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슈퍼챗 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그렇고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삼성화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야 강팀이 될 위닝 수 있다. 스피릿이 있고 좀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뭐 지금은 이제 팬들한테 좀 비판을 더 많이 받지만 정관장이 이소영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좀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깼죠. 원래 투자 안 하는 팀의 네. 전형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뭔가 하나의 좀 계기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손태훈 있었어야 그러니까 돼. 예전에도 도로공사 그리고 그렇죠. 정관장도 네. 사실은 공기업 팀이라서 투자 투자 안 안 하는 팀이 맞아요, 이제 맞아요. 강했는데 그러니까 도로공사가 먼저 이효희 지르고 박정화 지르고 네. 배윤아 지르고 정대영 지르면서 뭔가 이제는 공기업인데도 투자를 하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오거든요. 근데 좀 삼성화재도 그런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 삼성화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진짜 응원하죠. 그러니까 V 클래식 매치가 좀 더 재밌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V리그가 흥하려면 사실 또 라이벌리가 좀 다시 전처럼 이렇게 뜨거워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좀 아쉽습니다. 지금 현대나 대한항공의 라이벌리도 되게 치열하고 재밌지만 저희 옛날 우리 10년 전에 현대 삼성이 훨씬 더 재밌었잖아요. 진짜. 맞아요.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그건 옛날 보정이에요. 그런가?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 없이